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새로운 날과 제임즈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상황과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항상 제 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반응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을이 왠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거리를 걸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체육관에 다가갈 때 내 아내 마크의 손은 생명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풍선과 환영 인사라고 적힌 배너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뱃속의 나비들을 진정시키려고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기억은 확실해. 그는 내 눈에 망설임이 흔적이 있는지 찾으라고 물었어. 난 괜찮아. 난 속삭임보다 겨우 목소리를 냈어. 진실이 이 마을에 돌아오고 있는 중이야. 오래전에 닫았다고 생각했던 책을 다시 펴는 것 같았어. 체육관은 문을 닫았어. 친숙한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거의 즉시 앨릭스의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여전히 눈에 띄었고 잠시 동안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친구 그룹의 대화는 따라잡고 회상하는 흐릿했지만 내 마음은 앨릭스가 눈에서 반짝이는 웃음을 흘리는 방식으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마억과 섞일 때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펀치볼 앨릭스가 나타난 곳에 혼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의 존재가 내 몸에 충격을 주고 있어요. 에밀리, 당신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그는 그의 목소리에 따뜻함과 다른 것이 혼합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알렉스, 당신에게도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던 우리 사이의 긴장을 절실히 인식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삶이 걸어온 길은 우리의 대화가 편안했고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었고, 그 손이 나를 스치며 펀치 한 잔을 건네주었고, 그것은 말하지 않은 말과 추억으로 가득 찬 짜릿한 손길이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코너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 군중들로부터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더욱 개인적으로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나는 마크와 공유하지도 않은 것들을 그에게 말했고, 그는 그의 눈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입술에 닿는 그의 숨결을 느끼며 몸을 기댈 때 판단력이 흐려지고 나약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거품 밖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키스를 했고 그 키스에서 나는 오랫동안 묻혀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큼 빠르게 감정의 쇄도를 느꼈습니다. 순간 사라졌어. 내가 하고 있던 일이 한파처럼 나를 덮쳤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잡아당겼어. 난 할 수 없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더듬었어. 알렉스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어. 미안, 나 가야 해. 서둘러 마크로 돌아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 배신감의 무게, 내 옆에 있던 마크의 꾸준한 호흡, 나는 모든 것이 곧 내 마음이 풀리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비밀에 대해 내가 한 일, 나는 잠든 마크의 평화로운 얼굴을 돌아보며 후회의 고통을 느꼈다. 나는 닫혀 있어야 할 문을 열었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짓말의 거미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재회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흐릿한 죄책감이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앨릭스 마어과의 순간적인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은 느낌을 흔들지 않았어. 수요일 저녁에 내 휴대폰의 메시지가 윙윙거렸어. 나는 그걸 흘끗 쳐다봤어.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 알렉스는 지난 밤에 읽었던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 나는 빨리 응답을 묶었어. 내 손가락이 떨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어. 알렉스, 그건 실수였지만 내가 그들을 보냈음에도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사실 나는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손길, 그의 키스, 그것은 나를 괴롭혔다. 마크가 방으로 걸어 들어왔고 나는 재빨리 내 휴대폰을 숨겼는데 목소리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오랜 친구였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다음 몇 번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나날은 속임수의 춤이었다. 나는 알렉스를 만나기 위해 변명을 고안했다. 각각의 만남은 지난번보다 더 대담했다. 우리의 대화는 풍자로 엮어졌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강 옆 한적한 에드 장소에서 만났다.
달빛은 낭만적인 노래를 캐스팅했다. 알렉이 가까이 다가가자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에밀리가 내 피부에 따뜻한 숨결을 속삭였습니다. 그를 밀어냈어야 했는데, 거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그 대신에 나는 내 몸에 기대어 내 마음을 배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입술은 열정적인 포옹으로 만났고, 그리움과 후회가 융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었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앨릭스는 그의 눈이 내 눈으로 타오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삶에 찢겨진 결혼 생활의 안락함과 금단의 마크의 스릴 사이에서 집에 돌아오면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어. 요즘 멀어졌어. 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가 걱정을 묻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내 가슴이 아프다. 죄책감 다 괜찮아.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마크의 팔이 나를 감싸 안았을 때 나는 우리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거짓말은 무너질 준비가 된 카드집을 쌓아 올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그날 밤 나는 내가 알렉스를 사랑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무모하고 이기적이고 완전히 소모적인 사랑이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나는 침대 옆 마크 옆에서 일어났다. 그의 부재는 우리 사이에 점점 멀어지는 거리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죄책감은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커피를 마실 때 내 이중성을 일깨워주는 속삭임은 내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스릴을 보내는 앨릭스의 메시지와 함께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어스퍼트 읽어보고 싶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그의 손길을 느끼는 것을 보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앨릭스가 아침 햇살을 배경으로 실루엣으로 그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목소리를 두껍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가까이 끌어당길 때 우리의 키스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리움과 두려움의 충돌은 우리 상황의 위험이 우리가 불장난을 하는 강렬함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알렉스는 키스 사이에 속삭였다가 타오르도록 두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윤곽선을 그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사람의 손길 하나하나가 날 엮어 놓은 그물 속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어. 위험한 게임이었지만 집에 돌아가기엔 너무 멀었어. 부엌에서 마크를 찾았어. 넌 일찍 돌아왔어. 그는 그의 어조에 의심이 있다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마크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을 찾기 위해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그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심장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 무심하게 말하려고 애쓰면서 그는 대답했다. 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행복해? 그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물론 나는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마크가 가까이 다가가 그의 시선 강렬하다. 사랑한다 당신은.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여기에 완전히 있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고백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나를 방해했습니다. 나는 애정의 몸짓으로 커져가는 간격을 메우려고 그를 팔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포옹은 공허함을 느꼈고 날이 갈수록 배신의 그림자 속에서 공허한 행동으로 변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지러운 거짓말과 은밀한 낭대부로 변했습니다. 도난당한 매 순간은 엑스터시와 고뇌가 혼합되어 어느 날 저녁 내가 배신했던 삶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크와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나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 나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다. 나는 단지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란다. 그의 말이 나를 꿰뚫었다. 고백하라는 요청.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담난 눈물을 흘리며 눈을 돌렸어. 아무것도 없어. 마크 약속해 속삭였지만 그 약속은 또 다른 거짓말처럼 쌓여만 가던 그날 밤 잠에서 깨어나 내 행동의 심각성을 깨달았어. 나만의 미궁에 갇혀 있었어. 매 단계마다 마크와 함께 쌓아온 삶에서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알렉스에 대해 느낀 사랑은 무모한 포기로 내 삶을 찢는 폭풍우였지만 조용한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내 마음은 알렉스의 것이었고 아무런 부정도 없었습니다. 시선을 피해 거짓말을 했어. 클로스가 눈을 더 가까이 대서 내 것을 찾고 있어. 거짓말이야. 에밀리 알겠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 직설적인 말에 방심한 게 하나도 없어. 마크 상상하는 거겠지. 말을 더듬었는데 목소리가 배신했어. 마크 표정 굳어졌어. 돈 내 지능을 모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속임수의 벽이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약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내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 다음 마크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로즈 분노가 섞인 것 그리고 통증. 알렉스의 문자로 대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었어요. 마크가 그걸 보고 얼굴이 떨어졌으니 눈의 고통을 깨뜨리는 목소리가 단검이었다고 한 건 사실이에요. 마음속으로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어. 에밀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사이의 틈을 떠나는 걸 지켜봤어. 이제 캐즘. 내가 한 일의 거대함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어.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어.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찢겨진 찰나의 환상을 위해, 항상 나를 위해 곁에 있었던 사람. 나는 앨릭스 마어과 함께 강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속삭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앨릭스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친숙한 당신의 위로의 손길 그리고 Come away with me 에멀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만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혹적인 제안이었지만 알렉스의 눈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도피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으로 얼굴이 가려워서 미안해요. 마크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올려다보았어요. 왜 에밀리가 그 사람을 옆으로 빼냈는지 내 손을 잡고 난 모르겠어요. 인정했어요. 뭔가를 찾으려고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내가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요. 내가 너무 틀렸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무언의 말과 부서진 꿈으로 가득 찬 공기를 침묵시키세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우리가 한때 나누었던 사랑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알은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잃은 내 행동의 대가를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그것은 내 남은 생애 동안 나를 괴롭힐 고통스러운 교훈이었다. 다음 날은 내 산산이 부서진 삶의 잔재를 통한 침울한 행진이었다. 마크는 객실로 이사했다. 마크는 우리 행복한 가족의 유령처럼 집에 존재했다. 우리 대화는 우리 사이에 열린 틈을 피하기 위해 필수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폭풍에서 위로를 구하기 위해 앨릭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우리 사건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물러난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두 남자에 의해 버림받은 자신의 세계로 내 삶의 파멸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남겨진 일은 나 혼자였다. 일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고 예전의 사람인 척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지만 거기에서도 속삭이고 옆으로 내 불륜이 우리 작은 마을의 산불처럼 퍼졌다는 소식이 나를 따라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판단과 수치심의 무게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마크가 나를 앉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기가 무거워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없었다. 에밀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같은 지붕 아래 낯선 사람처럼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다음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미안하다 마크. 내가 한숨을 쉬며 그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모든 것을 망쳤다.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의 칼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속삭였습니다. 이사 갈게요. 집을 가져야 합니다. 마크가 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대화가 짙은 안개처럼 우리 주위에 자리 잡았고 며칠 동안 나는 소지품을 하나하나 챙겨 우리가 함께 이룬 삶을 상기시켜 주었고 이제는 내 손으로 해체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은 새로운 작은 세상에 발을 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로 가득 차 있었고 외로움으로 가득 찬 밤. 알렉스와의 분류는 이제 한 주쯤 지나서 먼 어리석은 꿈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식료품점에서 알렉스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색해 보였고 죄책감에 가까웠습니다. 에밀리는 그의 목소리로 인사하고 주저하는 알렉스.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 엇갈린 감정, 우리가 짧게 얘기한 대화는 밋밋하고 불편했어. 우리를 끌어당겼던 열정의 불꽃이 우리 행동에 차가운 현실에 꺼진 게 분명했어. 내려다보며 한 말들 다 미안해. 나도 그럴게. 우리 둘 다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밤에 충돌했던 두 척의 배는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다시 표류합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고 삶은 새로운 고독한 리듬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누군가로 재건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움츠리지 않고 거울을 볼 수 있었던 분류는 괴로운 추억이 되었고 힘들게 배운 교훈. 가끔 친구들을 통해 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괜찮게 지내는 것 같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칼날처럼 내 안에 뒤틀려 그를 그리워했고 우리를 그리워했지만 어느 비 오는 저녁 아파트에 혼자 앉아 알렉스의 품에 안긴 순간 그 행복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크도 우리가 함께한 삶도 아니었고 나약한 순간에 무심코 버렸던 나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멀고 과거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그 사건은 폭풍이었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첨부한 파괴적인 힘이었지만 이제 그 여파 속에서 나는 조용한 힘을 찾았고 폐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지만 아마도 내 결혼 생활이 해체되고 내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단조로운 리듬을 띠게 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알렉스와의 불륜 스캔들은 점차 마을 가십의 배경으로 물러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남긴 상처는 어느 쌀쌀한 저녁, 책을 들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과거의 유령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반쯤 대답했다. 놀랍게도 마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잘생기고 차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함의 힌트가 있습니다. 마크,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말을 더듬었고 그는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에밀리, 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방심했어. 난 길을 잃었어. 나는 뭔가 빠진 것 같았고 어리석게도 엘릭스와 함께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어. 그것은 그에 관한 것이 결코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나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마옥는 그의 눈을 열심히 들었고 결코 내 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았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내가 신호를 놓쳤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거기에 없었을지도 몰라. 이건 내 잘못이었어. 내 실수, 내 이기심. 나는 그가 도달한 익숙한 죄책감을 느끼며 끼어들었다. 우리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공중에서 머뭇거리던 그의 손이 내 몸에 안착했다. 그 손길은 나를 통해 친숙한 충격을 보냈고 더 좋았던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아직도 나를 아끼는 당신의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는 희망과 두려움이 물씬 풍기는 목소리에게 물었다. 그 사람을 쳐다보니 정말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남자를 봤어요. 내가 너무 깊이 상처를 준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마크를 안고 있는 걸 멈추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소중한 것을 깨뜨렸어요.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크, 스퀴즈. 부드럽게 내 손을 뻗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도해볼 의향이 있다면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워라. 그의 말은 내 상처받은 영혼의 향유 같았지만 나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과거를 반복하게 될 운명이었습니까? 마크를 시도하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가 많고 불신이 많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의 규모를 이해합니다. 나도 알고 있지만 어쩌면 아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떠날 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멀고 불확실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는 잠정적이었습니다. 화해의 춤.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두 개인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공유하고 꿈을 꾸었고 어느 날 밤 같은 장소를 강둑을 따라 걸으며 점차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와의 불륜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마크는 멈춰서서 나에게 돌아섰다. 에밀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잊지 못할지 몰라도 그의 말을 용서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안에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 고마워 마크. 그 뜻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그가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 포옹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과거의 상처는 항상 우리의 일부일 것이지만 그 속에서 별빛 하늘 아래 순간 나는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우리가 한 번에 한 걸음씩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믿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저녁 식사를 나누고 산책하고 나누었던 새로운 관계에 깨지기 쉬운 시를 보았습니다. 시간과 경험에 의해 변화된 빛 속에서 서로를 재발견하는 긴 대화, 그것은 섬세한 춤이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때로는 두 걸음 뒤로 과거의 지뢰밭을 탐색했지만 우리의 새로운 연결의 표면 아래에는 말하지 않은 진실과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앨릭스와의 관계는 우리 모임에서의 조용한 유령이었습니다. 어느 상쾌한 가을 저녁, 우리가 내 아파트 벽난로 옆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마억는 우리가 시도했던 깜박이는 플레임즈 에멀리를 반영하여 내 손을 그의 눈으로 잡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공중에 떠 있는 그의 무거운 질문의 무게를 잠시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마크,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슬픈 이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나도 느껴져. 우리 둘 다 변한 것 같아. 어쩌면 그의 말에 현실이 침몰하면서 내 눈에 너무 많은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이것이 효과가 있기를 바랐다. 마크, 나는 내가 한 모든 고통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M을 알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용서하고 싶었지만 용서는 길을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던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둘 다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면 마침내 마크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마도 우리 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서로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했던 것의 그림자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의 마지막이 나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한 것처럼 그가 나를 보았다고 말하는가. 그의 눈은 고통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때인 것 같다. 에밀리, 진짜 이번에는 엄청난 눈물이 내 얼굴로 흘러내렸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에게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산조각난 관계를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것들은 한 번 깨진 후에는 완전히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에밀리, 당신은 항상 내 삶의 일부일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는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감동이 가득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정원을 되살리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부 식물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닌 두 영혼이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간, 우리의 꿈과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결코 다시는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마지막 인정이자 씁쓸한 작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크가 내 아파트에서 나왔을 때 내 일부가 그와 함께 남았습니다. 나는 그가 복도를 따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그가 떠나면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공허함과 스며드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묘한 해방감도 있었고 죄책감과 후회의 사슬로부터의 해방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별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 모두는 치유를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은 항상 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천천히 내 삶을 재건하면서 한때 있었던 일에 대한 씁쓸하고 달콤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고통과 구원의 여정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찾기 위해 순진하게 고등학교 동창회에 들어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